본격적인 엘리어트 파동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불규칙한 사람들 속에서 어떠한 규칙을 찾는 것에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그러한 불규칙한 것들 안에서 어떠한 공통된 패턴들을 찾게 되면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무언가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연령대, 성별, 출신 모두 다르지만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케이크 판매점들이 미리 케이크를 엄청 쌓아두는 것도 쉽게 보실 수 있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나라는 가정의 달인 5월달이 되면 부모님이나 스승님께 꽃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 꽃집들이 미리 카네이션을 엄청 쟁여두는 모습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안 먹는다, 나는 부모님께 꽃 대신 용돈을 드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게들은 안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손해를 볼 확률을 감수하고요. 즉 각자 태어난 환경, 살아온 배경, 자라오면서 형성된 성격 등등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공통된 어떠한 경향, 패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들이 주식, 코인에서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하락장이었는데 앞으로 상승장이 온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상승이 시작하게 되면 추세 전환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확신이 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방금 추세 전환은 착각이라는 반응이 강해져 방금 나온 상승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큰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 끊임없이 거래량이 늘고 매수하는 사람들도 늘어 더욱더 큰 상승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주춤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옆으로 긴 복잡한 조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상승이 끝났나 또는 이제라도 주어야 하나 라는 불확실성이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 상승이 시작되면 상승에 대한 마지막 확신이 생겨 또다시 전고점을 넘는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큰 상승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참여자의 매수세라 일반적으로 이전만큼의 상승보다는 좀 약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인 하면 무조건 돈 버는데 왜 안 하냐는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온다면 이때는 추세가 꺾였다는 확신이 아직 부족해 단순 조정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상승이 시작하게 되면 기존 추세 재개에 대한 희망, 착각이 강해 종종 전고점까지 되돌려 버리거나 아닌 전고점을 갱신해 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결정타의 느낌으로 이렇게 큰 하락이 온다면 이때는 그제서야 시장이 뒤늦게 방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깔려 종종 과매도로 패닉이 나타나 처음 조정이었던 이 부분보다 더욱 강하게 직선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전체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이 패턴 많이 익숙하죠? 맞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소설 같은 것들은 제가 막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엘리어트 본인이 직접 엄청난 양의 차트를 분석하고 비교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정리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중 하나인 파동의 성격입니다. 사실 저희조차도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진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내용도 잘 모르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대충 개인의 주관으로 슥슥 듣는 것이라 판단하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차트 분석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정비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가볍게 읽어보려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책을 한번 사봤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든 엘리어트가 어쩌면 저희가 통계 분석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경지에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단순 뇌피셜로 만들었을 것 같았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트를 비교, 분석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지식이 쌓이니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면 추세선이라는 게 막 그리는 것이 아니라 추세선을 그리는 원칙이 있다는 것과 거래량은 또 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손절, 익절 라인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왜 매억남님은 거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만 다루는데 업계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지
왜 매영란님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RSI 지표를 같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매영란님의 구독자들은 왜 항상 대회 때마다 유독 수익률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뭔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을 꼭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바로 다음 영상부터 원서를 기반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용 보조지표를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만의 매매 기준이 없어 과거에 저희처럼 보조지표에만 맹신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고정관념을 깨고 한번 저희처럼 새로운 매매 스타일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좋았어. 그럼 저희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바로 다음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강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